여러분의 뇌는 이미 손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했던 그 말, 괜찮아 라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던 그 말, 바빠서 라고 했지만 그냥 피하고 싶었던 그 핑계,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작은 거짓말이라고요? 사회적 예의라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여러분이 중독자가 되어가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오늘은 도덕적인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말은 이미 수천 번 들었을 테니까요. 대신 여러분의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거짓말을 멈출 수 없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경과학 연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강하게 반응하는데 이건 불안과 죄책감의 신호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같은 거짓말을 반복할 때마다 이 반응이 평균 23%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쯤 되면 편도체는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도덕적 경보 시스템이 고장나는 겁니다. 동시에 충동을 억제하고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도 평균 19% 감소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짓말에 대한 내부 브레이크가 망가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할 확률은 68%나 증가하고, 두 번째를 한 사람이 세 번째를 할 확률은 82%까지 올라갑니다. 거짓말은 습관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마약처럼 내성이 생기고 점점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해지는 구조인 거죠.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1.65번 거짓말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본인이 의식하는 거짓말만 센 겁니다. 무의식적인 과장이나 생략, 왜곡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10번에서 200번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100명 중 89명은 자기가 얼마나 자주 거짓말하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자동화되어서 의식조차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늦었어요. 상사가 이유를 물으니까 지하철이 연착됐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알람 끄고 다시 잤거든요. 작은 거짓말이죠. 상사는 믿었고 여러분은 꾸중을 피했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점심에 동료가 밥 먹자고 하는데 혼자 있고 싶어요. 미야, 오늘 미팅 있어서 라고 합니다. 미팅은 없어요. 저녁에 배우자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니까 회의하고 보고 쓰고 바빴어 라고 대답하는데, 사실 오후 내내 유튜브 봤거든요. 솔직히 이 세 가지 거짓말은 아무도 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요.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착각이에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도 늦었는데 이번에는 30분이에요. 상사가 또 지하철이라고 물으니까 네, 오늘은 사고까지 났대요 라고 대답합니다. 어제보다 거짓말이 구체적이죠. 사고라는 디테일이 추가됐어요. 왜일까요? 더 믿을만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점심에 같은 동료가 또 밥 먹자고 하는데 어제 미팅 핑계를 댔으니 오늘은 병원 가야 해서 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개의 거짓말을 기억해야 해요. 어제는 미팅, 오늘은 병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료가 불쑥 묻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어땠어? 순간 당황하죠. 병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요. 아, 괜찮았어. 별거 아니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의 거짓말이 새끼를 치는 순간인 거죠. 한 달이 지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 개의 거짓말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어요. 상사에게는 지하철 연착, 동료에게는 병원 약속, 배우자에게는 바쁜 업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날 실수합니다. 상사와 동료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제 병원 가느라 늦었어요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상사한테는 지하철 연착이라고 했거든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이죠. 이걸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해요. 아, 병원 갔다가 지하철이 연착된 거예요.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원래 거짓말의 3.7배에 해당하는 추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가 3.7개를 낳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 내면에서 불편함이 생깁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했네.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이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정당화하거나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해요. 어차피 작은 일이야. 더 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어. 상대방을 위한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합리화하면 두 번째 거짓말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첫 계단은 높습니다. 망설여지죠. 하지만 한 번 내려가면 두 번째 계단은 낮아 보여요. 세 번째는 더 낮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뛰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르게요. 보상학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효과가 있었잖아요. 꾸중을 피했고 불편한 상황을 회피했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걸 기억해요. 거짓말은 보상을 준다. 행동심리학에서 정적 강화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거짓말로 부정적 결과를 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거짓말을 반복할 확률이 87%라고 합니다. 거의 자동적인 거죠. 더 무서운 건 기억의 왜곡입니다. 놀랍게도 거짓말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뇌가 그것을 진실로 기억하기 시작해요. 연구에 따르면 같은 거짓말을 5회 이상 반복한 사람의 61%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됩니다. 거짓 기억 현상이라고 하는데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재생하고 시각화하고 디테일을 추가하거든요. 반복할수록 이야기가 생생해지면서 어느 순간 뇌가 실제 기억과 만들어진 기억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00명 중 92명은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84명은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거짓말이 있다고 답하며 76명은 내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전부 자기 기만이에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관계 지속 기간은 평균보다 47% 짧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든 연애 관계든 직장 관계든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하고 신뢰 없는 관계는 지속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정직하게 사세요라는 뻔한 소리 말고 거짓말 패턴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4시간 규칙부터 시작하세요. 앞으로 24시간 동안 단 하나의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으면 사실 좀 힘들어 라고 하고 바빠서 라고 하고 싶으면 혼자 있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불편할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24시간만요. 하루가 지나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실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관리하는 정신적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이걸 7일 동안 반복하세요. 168시간 동안 거짓말 없이 살아보면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일기도 효과적입니다.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 저녁 그날 한 모든 거짓말을 기록하세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왜 했는지, 진실을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3가지를 적는 겁니다. 동료에게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혼자 밥 먹고 싶어서. 진실을 말했다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줬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30일 동안 반복하면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거짓말의 대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거짓말이었는지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초 진실 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3초를 세세요. 그 3초 동안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짓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말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나?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3초는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루에 5번씩 21일 동안 반복하면 105번 연습이 되고 그러면 3초 체크가 자동화됩니다. 이미 거짓말을 했다면 수정 연습을 하세요. 24시간 안에 돌아가서 고치는 겁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사실이 아니었어. 진실은 이래. 미안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짓말의 보상 회로를 끊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로 얻은 이득을 스스로 무효화하는 거죠. 처음에는 극도로 힘들고 수치심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12주 동안 해보세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그럽다는 것, 수정하는 용기를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게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은행 계좌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 계좌가 있어요. 진실을 말할 때마다 입금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출금합니다.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면 관계는 파산하는 거죠. 중요한 사람 5명을 선택해서 노트에 이름을 적고 지금 그 관계의 신뢰도를 0점에서 100점까지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3개월 후 모든 관계를 90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음으로써요. 한 달마다 재평가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2가지 삶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작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삶.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거짓말을 관리해야 하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지는 삶이 있고요.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지만 거짓말을 관리하는 부담이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삶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 마약과 같아요. 처음 한 번은 쉽습니다. 2번째도 괜찮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24시간 규칙, 거짓말 일기, 3초 체크, 수정 연습, 신뢰 은행 계좌,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항상 복잡해요. 간단한 불편함과 복잡한 편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간단한 불편함이 훨씬 낫습니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다음 대화에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 한 번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